한때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서로 나누며 마음을 터놓던 사이였죠. 그런데 요즘은 연락을 해도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고 대화를 나누어도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아예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도 해보고 만나자는 말도 건넸죠.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문자는 읽고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 예전 같았으면 몇 시간씩 이어졌을 대화가 몇 마디 나누고 끝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고민도 해봤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사이가 이제 끝난 걸까? 사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흐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끝난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상처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세 가지 확실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입니다. 준호 씨에게는 30년 된 친구 명철 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했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철 씨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철 씨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도 해보고 일부러 만나자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바쁘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 하나로도 한참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대화가 금방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해지는 것이 낯설어서 더 노력해보려 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일부러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는 점점 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오랜만에 한잔하자. 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그렇게 다음에 보자는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되더니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자주 연락해보기도 했지만 명철 씨는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대화는 끊어졌고 어느새 연락하기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만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고 상대방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명철 씨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말로 표현하는 대신 대화 단절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준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명철 씨에게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인정해야 할까? 결국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계란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화가 끊어졌다면 관계도 이미 끝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심과 배려가 사라졌다입니다. 정우 씨는 아내와 3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버텨왔기에 서로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정우 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젊을 때는 자잘한 다툼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예전 같았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아내가 이제는 무심히 TV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예전처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응, 그냥 똑같지 뭐.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처음엔 아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습니다. 예전엔 늦게 들어가면 밥은 먹었어 하며 챙겨주던 아내가 이제는 그마저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집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아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단풍 구경이라도 갈까요? 아, 나 다음 달에 바쁠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여행 계획을 세우며 기대에 찼을 텐데 아내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문득 정우 씨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뭘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는 시간에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고 예전처럼 서로를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는 것.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관계라는 걸. 사람들은 관계가 단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관심이 사라지고 배려가 줄어들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서로를 챙기던 마음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다시 관심을 끌어보려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관심과 배려는 억지로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내의 마음이 정말로 멀어진 것이라면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외롭다입니다. 정우 씨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즐거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있었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쩐지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각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같은 방에 있어도 대화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그냥 똑같지 뭐. 당신은? 나도 뭐 별일 없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화 한마디로도 이야기가 이어졌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말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가끔 눈이 마주쳐도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없습니다. 우린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우 씨는 순간 서글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 대화마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서로가 더 이상 상대방의 관심사가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별것 아닌 일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었을 텐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 마치 형식적인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이가 된 걸까? 정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감정이 든다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사실상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을 특정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끝이 납니다. 말이 사라지고 관심이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워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이제는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신호를 느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맺고 또 놓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끝난 인연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관계를 붙잡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식어가는 대화, 관심이 사라진 태도, 그리고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어쩌면 우리는 인연을 끝낸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빈자리가 생길까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쓰다 보면 남는 것은 서운함과 상처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나이에 끝난 관계를 붙잡느라 내 마음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이제는 억지로 인연을 붙잡기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짜로 나를 아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묻고 선택해 보세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을 것은 놓고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남은 인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